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남편이 바람난 겁니다. 첫 번째,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다. 바람이 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죠. 갑자기 비번이나 패턴을 걸고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아내가 만지려고 하면 괜히 화들짝 놀라죠. 잘 때도 베개 밑에 깔고 자고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갑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변기에 1시간씩 앉아있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 여자랑 카톡하느라고요. 음쓰나 재활용을 버리러 가서도 한참 있다가 들어오고 같이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도 먼저 올라가. 나 여기 주차 좀 제대로 하고 들어갈게. 차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 하더니 1시간 있다가 올라옵니다.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TV를 보다가 괜히 편의점에 맥주나 좀 사러 갔다 와야겠다. 뭐 먹을래? 뭐 사다 줄까? 하면서 밤에 기어 나가서 통화하고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에 저녁에 막 쌀쌀한데 스레바만 신고 놀이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곤조곤 통화하는 아저씨들 꼭 있잖아요. 그런 놈들입니다. 두 번째, 외모에 신경을 쓴다. 한겨울에도 안 바르던 로션을 한여름에 처발처발하고 향수를 뿌리질 않나. 그렇게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내가 사주는 옷만 입던 사람이 지가 쇼핑을 하고 들어오거나 인터넷 쇼핑을 해서 택배가 도착합니다. 생전 안 입던 색이나 스타일을 말이죠. 아마 상간녀가 자기야, 자기도 이런 것 좀 입어봐 해서 젊은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덜 먹어서 살을 뺍니다. 바람이 나니 아무래도 몸 관리를 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각방이나 주말 부부를 하자고 합니다. 피곤하다, 덥다, 어쩐다 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방이나 거실에서 잡니다. 잠들기 전까지 그 여자랑 카톡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남편들은 갑자기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겠다고 합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앞으로 야근을 자주 하게 될 것 같다. 뭐 교통이 불편하다. 뭐 너무 지친다 하면서요. 아니 3, 4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집에 오기 싫어서 원룸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 부부는 진짜 바람나기가 쉽습니다. 진짜 피치 못할 사정 아니고서야 따로 방 얻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현금을 씁니다. 상간녀랑 맛집 다니고 모텔 다녀야 되니까 카드로 긁는 강큰 남자는 없겠죠. 가끔 얼빠진 인간들이 그래서 걸리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현금을 씁니다. 특히 편의점 CD기에서 수수료 1,500원 내가면서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죠. 모텔 근처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맥주랑 안주 사면서 모텔비도 인출해서 가는 거죠. 아내가 돈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거나 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아내 모르는 지출이 많아지고 지갑에 현금이 두둑합니다. 다섯 번째, 바빠지고 동선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제 전남편 같은 경우는 미리 연막을 엄청 쳤습니다. 앞으로 토요일마다 출근을 해야 할 것 같다. 일이 너무 바쁘다 하면서요. 그러면 또 저는 얼마나 일이 많으면 하면서 아침마다 녹즙을 갈아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둔했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전문가니까 상담하면서 아내분 말만 들어도 딱 알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야근과 출장이 많아지고 누가 그렇게 죽어나가는지 상갓집도 많이 갑니다. 아침에 특히 출근 시간이 좀 빨라진 것 같다 싶을 때에는 직장 여자를 의심해 보세요. 그 여자 태우고 출근하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죠. 그리고 또 전화를 더럽게 안 받죠.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늦게 들어오냐 하면 대리 불러서 오는데 차에서 잠들었다. 뭐 지하주차장에서 잠들었다 하면서 전화 안 받고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걸었을 때 한 번에 안 받고 씹어버리다가 몇 초나 몇 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여자랑 같이 있다가 잠깐만 마누라야 하고 자리 옮겨서 나한테 거는 거죠. 그러면 전화했어가 아니라 왜? 알았어. 이런 말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괜히 나한테 집에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죠. 그러면 아내는 이제 당황스러워서 싸우기도 하고 권태기인가 싶죠. 뭐 저렇게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시비를 거나 이상하다. 그럼 이제 아내는 피곤하고 부딪히기가 싫으니까 뭐 애 데리고 친정에 가 있는다거나 떨어져 지내보자 한다거나 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남편은 더 신나게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아내분들은 남편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더 잘해주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람인 걸 알게 되면 진짜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7번째,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동태눈깔이다. 집안일이나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같이 여행을 가서도 아, 나 너무 피곤해서 혼자 차 안에 들어가서 좀 쉴게 이럽니다. 그리고 표정이 어둡고요. 또는 어떤 남자들은 여행 가서 안 찍던 셀카를 찍고 막 풍경을 찍고 합니다. 그 여자한테 보내주려고요. 이 남자가 몸만 여기 있지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게 다 보이죠. 특히 눈빛이 사악해지고요. 뱀 눈깔 아니면 동태 눈깔입니다. 8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기분이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주로 상간녀의 밀당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됩니다. 지가 상간녀랑 가정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막 피곤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면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바람 피우면서 기분이 더 좋아지고 가정에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신나고 재밌고 밖에 나가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 있으니까 생활에 활력소가 생겼으니까 집에서도 더 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이고 들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셀카 얘기했잖아요. 와이프한테 안 보내던 셀카도 보내고 음식 사진도 보냅니다. 그 여자한테 보내면서 와이프한테도 같이 보내는 거죠. 9번째는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2-3번 들이대던 인간이 하자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아내가 신호를 보내도 피곤하다 갱년기다 하면서 슬슬 피합니다. 만약 하더라도 예전과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자세를 한다든지 안 하던 말을 합니다. 너랑 하는 게 제일 좋아. 이지랄 하거나 맛있어? 막 이러면서 뭔가 누군가가 느껴지고 쎄합니다. 사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그녀 만나서 또 해야 되거든요. 10번째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인생 살고 싶다 합니다. 나는 네가 나한테 의지하는 게 부담스럽다. 날 구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합니다. 지한테 신경 끄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 살고 싶다고 해요.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서 나도 산에 좀 들어가서 혼자 살아보고 싶다 이럽니다. 그냥 가정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내 스케줄을 궁금해합니다. 지가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와이프 스케줄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와이프 언제 들어오나, 여행은 언제 가서 언제 오나, 친정에는 언제 가냐, 막 이런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며칠 여행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인기척이 없고 밥 먹은 흔적이 없고 그러면 남편도 외박한 거죠. 그리고 12번째, 외모 지적을 합니다. 너도 스타일 좀 바꿔봐 하는 거죠. 너도 머리를 길러봐. 너도 머리를 파마해봐. 너도 손톱에 보석 같은 거 좀 붙여봐. 너도 화장을 좀 해봐 합니다. 기분이 쎄합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비교 대상이 있는 느낌이죠. 머리나 손톱을 꾸민 여자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남편은 전업주부인 아내한테 너도 정장 좀 입어봐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가 보험 영업하는 여자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3번째, 촉이 온다는 겁니다. 여자의 촉은 초능력입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 남자랑 몇 년씩 살면서 빅데이터가 쌓였잖아요. 말로는 못해도 느낌으로 쫙 알죠. 근데 뭔가 이상하다? 촉이 온다 하는 것은 이 온몸의 감각에서 쫙 흡수를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삐뽀삐뽀 경고음이 울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증거잡기 돌입하고 남편한테 너 좀 이상하다. 뭐 너 좀 잘해. 너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찔러보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증거 잡고 상간녀 소송하고 포커페이스 하면서 바람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네,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서 남편 바람과 이혼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정보와 위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